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명숙입니다. 30년 넘게 이혼하는 부부들을 만나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세대마다 조금씩 시대마다 바뀌고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특히 요즘 들어서 더 극명하게 3040 세대들의 이혼과 부모님들의 이혼 세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느끼게 됐는데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요즘 3040 세대들은 더 이상 불행한 결혼 생활은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아져 있습니다. 혼인생활 20년 이상 한 부모님들도 사회적으로 시선도 이젠 달라졌어 라는 생각에서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요. 특히 젊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러고 살지 마세요 라고 자녀들이 이혼을 적극 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이혼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어졌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혼 사유 중에 부정한 행위가 참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배우자는 다른 사람과 만나는 거 그게 뭐가 문제돼? 죄도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예전에는 부정한 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참 제한적이었어요. 뒤따라가거나 심부름센터 부탁하거나 그런 것이었는데 요즘은 블랙박스를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발각되는 것도 많아졌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오히려 가정폭력은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든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많아졌죠. 왜냐하면 소리만 세게 질러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부부들이 있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맞고 사는 거에 대해서 참지 않아요. 젊은 세대들이 가정폭력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한다. 그래서 예전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에 비해서 오랜 기간 심각하게 가정폭력 당하고 가정이 많이 힘들고 그래서 참고 했던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쉽게 신고하고 심각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3040 세대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아서 재산이 많은 부자인 분도 있고 주택담보대출, 주식이나 코인으로 또 부채가 많거나 이렇게 해서 가난해진 세대들도 많이 있는데요. 부자건 가난하건 간에 재산을 나눌지 빚을 나눌지에 대해서 서로 관심들이 많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요만큼만 받아도 이혼할래요. 요 정도만 있으면 이혼할래요. 요와 달리 나는 양보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받겠다라는 주장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혼 사유가 예전에는 알코올 중독, 도박, 시댁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요즘 알코올 중독으로 도박으로 상담 오는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게임 중독이 많아지고 있고요. 외도라든가 아니면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성인 ADHD 이런 것들로 인한 그런 새로운 이혼 사유들도 많아지고 있죠. 여튼 이런 이혼 사유도 바뀌어서 가고 있고요.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를 내가 키우겠다고 자녀를 탈취하거나 아예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거나 아동학대로 상대방을 신고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예 서로 안 키우겠다고 하는 부부들도 많고요. 자녀 문제에 있어서 서로 키우겠다 아니면 서로 안 키우겠다 하는 극명한 부부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라는 것도 이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좀 더 치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적 당당해졌어요. 상담 올 때요. 상간자와 같이 손잡고 상담 옵니다.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같이 안 왔거든요. 상간자 소송을 당하면 같이 상담을 옵니다. 그리고 사귀는 분이 있으면 같이 와서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이혼하고 이분이랑 재혼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배우자는 이 사람이랑 사귀는 거 몰라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예전과 달리 이성을 참 쉽게 만나는 것 같아요. 이혼하자마자 벌써 1년도 안 됐는데 결혼하려고 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혼 소송 중에도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남편, 아내들 많이 있고요. 물론 이들이 만나는 것과 결혼하는 것과 재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이성과 쉽게 만난다라는 게 또 하나의 새로운 변화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쿨한 부부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한 집에 살면서 이혼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너무 괴롭지 않냐, 지옥 아니냐라고 했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많았는데요. 이혼 끝날 때까지 한 집에 사는 부부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도 자녀 문제라든가 다른 집 얻는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한동안 6개월 혹은 1년간 같이 사는 부부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혼 소송을 하면서 한 집에 살면서 성관계도 같이 하고요.
이혼 소송 중에 한 집에 안 살고 따로 살지만 만나서 성관계도 해요. 해외여행도 같이 가요. 자녀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를 같이 방문하는 아무 문제 없는 좋은 부부처럼 그런 부부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혼을 하더라도 정말 예전에는 진흙탕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진흙탕 싸움 아니고도 얼마든지 쿨하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만 하더라도 진흙탕 싸움 거의 안 하거든요. 대부분 조정으로 끝나고요. 이혼 사유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조정을 가면 조정위원님들에 따라서는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이전까지 살았던 내용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자녀 문제, 재산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오늘 논의하고 조정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조정위원님들 계신데요. 상대방이 이혼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혼 사유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조정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이혼한 사유에 대해서 주변에 함구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위약금으로 1억을 준다, 5천만 원을 준다라고 그 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점이 있다면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참 현명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서로 잘 살기 위해서 부부 상담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상담을 해도 효과가 없거나 그럴 경우에 이혼하러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일단 잘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부들이 많아졌다라는 거.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이혼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걱정하는 게 많아요. 부담스러워하고요. 그런 분들이 택하는 게 별거 그리고 졸혼입니다. 졸혼이라는 건 또 별거라는 건 우리나라 법에는 없는 제도예요. 그렇지만 법원에 와서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서 이혼은 하지 않고 우리 별거하겠다. 아니면 졸혼하겠다. 재산 다 나누고 완전히 이혼한 것처럼 하되 자녀 미래를 위해서 나는 이혼 신고까지는 안 하겠다. 다만 남처럼 완전히 이혼한 것처럼 떨어져 살겠다라고 하면서 졸혼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요즘은 법원에서 졸혼을 조정으로 해주기도 합니다. 이상 현재 우리나라 이혼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혼하는 그런 새로운 경향,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